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자, 미국 연준에서는 QT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됐고요. 허리케인이 온다 이러면서 JP 모건 CEO는 우려 섞인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파란불만 자꾸 좀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쪽에서 이렇게 빅스텝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하게 되면서 우리 증시 다시 한번 부담감을 받은 모습이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파란불을 켜낸 모습입니다. 네. 이 중에서도 저희가 특징주 잘 골라왔으니까요. 대진표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형우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웃음으로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골라드린 8개 특징주 지금부터 대진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의 대결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 LG 넥스원의 대결이죠. 방산주들끼리 맞붙습니다. 지난해부터 이미 사실 매출 급증으로 K방산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지나면서 이 기대감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1라운드의 대격돌 기대해 주시죠. 네, 그리고 2라운드는 게임주입니다. 최근에 관심 많이 받으면서 수급도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위메이드와 넷마블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게임주들을 향한 전망까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 3라운드 대결입니다. LG 디스플레이 대 삼성 SDI. LCD와 OLED, 이 액정을 전문으로 하는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2차전지 배터리사로서 3강을 구축하고 있는 삼성 SDI죠. 두 종목 모두 전성기에 비하면 좀 아쉬운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지금 두 종목 중에는 누가 더 좋을까요? 3라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로 가보겠습니다. 만도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있는데요. 현대모비스는 이번에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는데 오늘은 그러한 전망이 무색하게 조금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도 대 현대모비스 분석 통해서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유리할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 8강의 대진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별적인 종목들로 좀 대결을 들어가 보기 전에 우리 시장 상황이 조금 뒤숭숭하고 해서 네. 시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미국 연준에서 양적 긴축을 시작을 했고 거기에다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굉장히 또 많이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급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먼저 그럼 최인호 전문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우려감들이 네.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떻게 작용이 될까 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뭐 미국 경제 침체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은 되게 약한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상승을 해왔고 일단은 워낙 또 달러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발 이제 경기 침체가 돌아서면 첫 번째 바로 타격받는 게 유럽 증시입니다. 원래. 네. 유럽이 원래 영남부터 시작해서 EU들이 먼저 타격을 받고요. 그다음 아시아 증시가 바로 그냥 직탄입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체감이 약하지만 그 과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미국발 글로벌 악재는 글로벌 증시에 사실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예. 지금 사실 영향이 크게 안 받는 국가가 브릭스예요. 원자재가 많은 나라들. 브라질, 인도부터 시작 호주, 그는 러시아라든지 전쟁이 있어도 그다지 크게 뭐 이렇게 제재하더라도 뭐 신경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구간을 제외하고는 아시아하고 유럽은 그냥 증시가 한번 또 급락을 한번 칠 걸 또 예상을 또 해야 되고요. 저는 이게 환율 하락 자체가 떨어지는 게 네. 사실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급락되더라고요. 일단은 외인들이 우리 대형주 삼성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오기는 상당히 구간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근데 들어오지만 매수 시점은 상당히 좋지만 중요한 거는 정시적인 부분에서 도미노 현상이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떤 도미노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또 이렇게 좋아졌다가 또 갑자기 쑥 빼버리면 외인들이 빼버리면 예. 그 파급 효과라는 게 그 충격이 예, 충격이 크단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외인들이 들어올 때 소형주 스몰캡을 들어오지 않아요. 예. 대부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LG 엔솔부터 시작해갖고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제 빠져나갈 때 그때 이제 급락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한 5거래일 정도 상당히 외인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다음에 우리의 주력 관련주들도 서서히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형주 보면 외인들이 한 5거래일, 6거래일 계속 이렇게 매수세를 보여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네. 이 종목들이 갑자기 급변하게 돌았을 경우에는 또 그에 대한 주가 흐름이 또 예상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일이 뭐 어제도 밤에
이제 지방 선거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국내 증시에는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예, 그래서 이 선거 영향도 상당히 있겠죠? 저는 그렇죠. 저는 이제 정책주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거는 행정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네. 중앙 정치가 아니고 이제 행정이기 때문에 각자 뭐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테마성 관련주들이 오늘 사실은 좀 많이 떴어요. 오늘 미니 대선에 불리는 그렇죠.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지역 카드라 불리는 코나이부터 시작해 조금씩 상세를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강합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역대상 주가를 흐름을 다 봐와도 제일 강한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아무리 경기가 어렵거나 IMF 때도 네. 국가에서 지출되고 예산되어 있는 데서 결제를 하고 수주받고 공시를 받아서 일단 나가기 때문에 방사는 게다가 최소치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를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오히려 방산주 같은 종목을 좀 탄탄한데 좀 큰 종목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종목이 딱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들어가서 좀 이렇게 장 흐름을 한번 보시도록 하고 수익성도 상당히 좋아요. 네. 수익권도 워낙 좋기 때문에 옛날 방산주와 은행주가 아니기 때문에 방산시장 나쁘지 않다고 봐지고요. 네. 사실 개별 장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 자체가 개별 장세이기 때문에 아무튼 진짜 안 좋은 건 미국의 일단은 경기 둔화와 이게 리스크가 우리 증시에 얼만큼 피해를 줄 거냐에 대해서는 미리 좀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현금화 시키는 것도 좀 장이 안 좋고 어렵다 싶으면 차라리 그냥 수익선에서 현금화 시키고 좀 기다리면서 예. 지켜보는 관망세, 보수적인 관망세도 조금 필요할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미국발 경기 침체 이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좀 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요. 거기다가 바로 어제 밤에 많이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지방선거라는 참 큰 이벤트가 있었죠. 네. 이 선거에 따라서 정책주들의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는 점 같이 넣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방산주 쪽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힌트도 좀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김형호 전문가님은 앞으로의 전망이나 뭐 영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시장의 전반적인 악재는 다 나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전반적인 악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소화를 그거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큰 가파른 상승세로 미국 증시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지금 그 양적 완화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 인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예. 그거를 소화하기 위한 과정이 아직은 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 말은 한 번의 하락 장이 저는 한번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포트를 구성할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인 쪽으로. 네, 맞습니다. 안정적인 쪽으로 가야 된다고 맞고요. 근데 예. 이런 시장 안에서도 갈 수 있는 애들은 또 간다는 말입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좀 답답한 구간에서 급등락하는 그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김동연 관련주로 해가지고 PM 풍령 같은 예. 종목들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정치 테마주라는 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료 소멸입니다. 이미 네. 당선이 되거나 떨어지면 재료 소멸로 봐야 되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 그렇게 이제 윗꼬리를 크게 달았던 이유가 결국에는 그 반전에 대한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결과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그런 반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 윗꼬리를 달고, 즉 윗꼬리를 달았다는 건 수익권을 내준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종목이었고. 게다가 오늘 장에 딱히 올릴 만한 종목도 별로 없었고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하루 쉬는 동안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부각이 계속해서 되고 있었어요. 네. 네. 자, 저번에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동국 SNC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아래에서 거래량 나오고 이제 태양광도 한번 랠리가 왔듯이 풍력도 한번 랠리가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 5% 정도 상승했다가 다시 빠졌다는 거죠. 네. 그런 종목들 아래에서 거래량 나오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하루 정도 수익권을 주고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 그런 종목들을 빠르게 찾아다니면서 흐름을 잘 타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네. 부분은 분명히 훈련을 하면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그런데 다시 한번 쉽지 않으니까 우리 네, 맞습니다. 전문가분들과 힌트를 같이 좀 찾아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뭐 제가 항상 그 장 전에 그 키워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네. 뭐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네. 재건에 대한 이슈라든지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이슈가 WHO의 그런 발언들이 점점
세지고 있어요. 원숭이 두창이 네. 점점 더 위험한 질병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빠르게 아침에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그런 테마들이 있겠구나, 주도하겠구나 그런 거를 대비하시고 들어가신다면 네. 결국에는 이러한 시장 속 금리 인상 시즌에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와중에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주도주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시장 전체적인 이야기 좀 힌트를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 지금부터는 오늘 대진표 8강의 첫 번째 대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앞서 최인호 전문가께서 간단히 좀 힌트를 드렸던 방산이라는 키워드로 1라운드 대결이 꾸려져 있습니다. 1라운드는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 LIG 넥스원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종목 중에 이 종목이 나는 더 좋게 보입니다 하시는 분들 선택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판단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자,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는 어떤 종목이 더 좋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방산인 LIG 넥스원을 LIG 넥스원. 알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방산에 이제 네. 우리호까지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2차 발사를 앞두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키워드를 하나 더 얹어주셨는데 최인호 네. 전문가님 질 수 없죠. LIG 넥스원 왜 고르셨습니까? 아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우주 항공을 더 좋아하는 또 섹터예요. 네네. 랜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 차트를 한번 보면 어찌 보면 지그재그 박스권이에요. 네. 박스권이기 때문에 좀 강한 상승세가 이 지금 여기까지 고점이라고 저는 좀 나름대로 좀 느끼지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미국의 또 경기 침체까지 다 포함해서 좀 계산을 했을 때 고점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차라리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에 강한 완전한 결정체를 가진 방산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또 뉴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또 해공이라는 유도탄이 또 방어 능력이 또 상당히 좋다고 말도 나오고 예. 중거리 또 범상어 관련돼 있는 것도 나오고 계속 이 실질적인 유도탄 뭐 이런 방어 체제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속속 지금 뉴스나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컨센서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좀 크게 좀 봐지고요. 예.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렇게 박스권에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저는 하반기에는 탄탄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나 내년 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더 엄청 큰 상승을 일단 보여줄 거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볼 건 아니고.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도 좋지만 상당히 네. 계속 좋았지만 예. 그치만 내년 되면 어마어마한 실적과 그 누구와도 이렇게 겨눌 수 없는 이 부분에서 우주항공과 방산에서는 두 마리의 어차피 토끼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왜냐? 예. 지금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가는 게 네. 좀 더 개인 투자가분이라든지 유리하겠다 생각해서 이 주를 선택합니다. 오히려 두 가지를 다 끼고 있는 것보다 지금은 오리지널 방산이다 네, 라는 그렇죠. 측면. 역시 지금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 그래서 방산 얘기 나와서 그런지 군화 닦을 때 물광이냐 불광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방산 얘기 잠깐 들어봤고요. 친강이죠. 좋은데요. 침강이요. 네. 김영수 전문가님. 네. 네, 그런데 아까 누리호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네, 네. 이게 잘 안 풀릴 경우에는 네. 리스크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그때는 매매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저번에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이 누리호 발사 기대감에 올라갔던 그런 우주항공 종목들을 네. 살펴보면은 자, 지금 2주일 전부터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요. 네. 2주일 전부터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저번에 1차 발사 때는 일주일 전에부터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즉 이제 목요일 발사했는데 화요일부터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매매를 지금 진행을 할 때 이번에 더 빠르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좀 염두를 해두고 있었는데 지금 벌써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요. 벌써요? 네, 지금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주항공이랑 방산 껴있는 그런 종목들이 먼저 미리 가고 있다는 거죠. 그 기대감에 미리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조정 자리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발사 전에 좀 조정 자리가 온다면 시장이 안 좋든 어쨌든 조정 자리가 온다면 기회다. 네, 그때 생각하고 기회다 생각하고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매도 타이밍은 무조건 15일 전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네, 무조건 재료 소멸 해야 됩니다. 전에. 네, 왜냐면은 네. 저번 1차 발사 때도 아시겠지만 이제 시간에 6시 때 네. 마침 딱 그때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희망 메시지를 맞아요. 남겨줬어요. 네. 거기 성공했다. 그 시간에 상한가 가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상한가 갔다가 예. 결국에는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실패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자 다음날 장 초반부터 네.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날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도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냥 그 기대감에 시장이 주는 그런 기대감에 수익을 보고 나오면 되는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장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그 부분 얘기해 주셨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누리호에 액체 연료 엔진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T50이라든지 아니면 KF21 한국형 전투기 엔진을 생산을 담당하는 회사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레드백이라는 장갑차 그 부분에 이제 호주 수출 기대감이 하반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K9 자주포, 뭐 이집트에다가 이제 몇 조 원대 수출 이뤄냈잖아요. 즉 이제 방산 쪽에서도 대장인데 네. 앞으로 항공우주 쪽에서도 대장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렸던 게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고 예. 방산과 우주항공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아직도 저는 모멘텀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항공기든 아니면은 방산이든 조원대 수조원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그걸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동시에 이제 하나에서 또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관 저는 차기 회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 김동관 차기 회장을 이사로 앉히면서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실적이 하반기 동안 계속해서 나올 거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강한 방망이 양손으로 꽉 쥐고 크게 치자라는 측면이시고요. 네. 김여구 전문가께서는 아니다. 무기 2개 들고서 휘두르자라는 측면이시거든요.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종목이 4강으로 진출할지 여러분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5% 득표하면서 4강으로 진출 확정 지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숫자는 이기지 못하나 봅니다. 누리호라는 좀 단기 이벤트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LIG 넥스원 관련해서 최인호 전문가님이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저 목표가를 2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종목 중에서 좀 중요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를 좀 대표하는 어찌 보면 이 방산주기 때문에 네.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차트 보여주시죠. 지금 보시면 우상방으로 눌릴 때는 제대로 눌림목 주면서 계속 우상방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보더라도 떨어지는 지점은 아니라고 좀 봐지거든요. 그리고 계속 우상방이 계속 올라갈 건데 목표가는 87,000원을 1단계로 잡으시고요. 87,000원을 잡으시고 그러니까 전 고점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점을 돌파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2분할로 해서 한번 그냥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중장기로 한 10만 원 가시도 충분히 올라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주가 흐름 보시면서 한두 번을 이렇게 매도를 이렇게 포지션을 바꾸시면서 하시는 것도 네. 수익 받는데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LIG 넥스원 단계별로 좀 잡아주셨는데요. 1차적으로는 87,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2차적으로는 10만 원까지 바라봐도 좋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네, 그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올리도록 하겠고요. 2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8강의 2라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다 게임주들로 선택이 됐습니다. 위메이드와 넷마블인데 이제는 뭐 단순히 게임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 블록체인이라는 키워드도 새롭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두 종목 간의 승자 지금부터 가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메이드 대 넷마블 김형우 전문가님 이번에 네. 좀 흐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네,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까요? 전 그래도 위메이드 보겠습니다. 그래도 위메이드? 위메이드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선택일까요? 저 계속 위메이드를 했는데 예. 이게 사람이 팔랑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왜냐면 지금 팔랑기요? 컨센서스를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 예. 네. 지금 P2E 토큰에 관련 온전하게 지금 위메이드가 주주들에게 이렇게 이익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어찌 보면 그런 뉘앙스가 나왔었어요. 그런 것도 보장이 없으니까 예, 예, 어째 그런 부분 전혀 원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넷마블이 이번에 또 지금 디파이 네. 탈몬 중앙은행을 제친 이제 솔루션 매셔프로하고 같이 계약을 맺었으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이제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재료에 의한 단기라도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네. 심리에서 저는 넷마블을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2라운드에서도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 의견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전문가님, 위메이드 계속 고수해 주신 이유 한번 들어보죠. 지금 루나 사태 속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 생태계를 그나마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종목이 저는 위메이드라고 생각해요. 회사가 위메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정성이 이쪽엔 있다. 네, 그나마 여기서는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예. 물론 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를 골라서 위메이드지만 뭐 굳이 투자를 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네. 뭐 위메이드 맥스라든지 위메이드는 처음에 게임주 거래량 한번 터졌을 때 그때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 보고 나오면 되는 종목인데 네. 지금 어찌됐든 이
게임주들 중에서 보자면 저는 P2E 쪽으로 어쨌든 결국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정부의 규제가 있고 뭐 이게 이제 사행성 도박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감도 있겠지만 저는 이 시장의 흐름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P2E 쪽으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을 잘 하고 있는 위메이드가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거기 이제 미르M이 공개된 네. 상태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그런 인기를 고려를 했을 때 2분기에도 전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다고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미르M이라는 거를 실적으로 가져가면서 P2E 게임의 그런 블록체인 생태계를 계속해서 잘 만들어 간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위메이드는 상승세가 게임주 대시세가 나올 때 굉장히 크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작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 예. 신작이 기대에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작이 지금 흥행이 될 수 있는 게임이 부재가 되고 있어서 사실 게임주들하고 하는 거는 신작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흥행에 대한 실적이 결국엔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데 네. 그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영업 손실도 지금 일어나 있고 컨센서스도 지금 계속해서 하회가 되는 모습에서 넷마블은 조금 지금 바닥을 아직 잡기에는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넷마블에 대해서 잠깐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뭐죠? 지금 넷마블이 코웨이라는 예. 거 아시나요? 코웨이? 코웨이요? 네, 그 코웨이가 정수기요? 코웨이가 어디 건지 아십니까? 코웨이. 국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코웨이 기업. 그 네. 게임 기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코웨이 정수기 네, 예. 정수기요. 침대 렌탈 원래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웅진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네. 넷마블이 지금 인수한 지가 꽤 됐습니다. 아. 네. 근데 지금 코웨이의 그 광고 네. 모델이 누군지 아십니까? 글쎄요. 코웨이 광고 모델 BTS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BTS일 수가 있는 이유가 예. 이 넷마블의 그 사장이 네. 이제 빅히트 사장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방시혁. 방시혁 의장과 네. 그 친인척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케팅도 자주 쓸 수 있고 지분도 이 넷마블이 예전에 이제 BTS 관련주로 썼던 이유가 지분도 지금 빅히트에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관련해서 본다면 저는 주가는 언젠가는 끌어올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분들이 주가를 가만 놔둘 분들이 아니거든요. 네. 한번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나올 텐데, 근데 지금 잡을 때가 아니다. 아직 라고 안- 보고 있고,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고 사항 정도로만 이 네. 정도 네.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모멘텀은 위메이드가 더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아, 네. 자, 그러면은 최현우 전문가님, 넷마블을 선택을 해주셨잖아요. 네. 요 선택해주신 이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자, 지금 6월이죠. 날씨가 더워지죠. 예. 원래 게임 시장은 저는 게임을 하지 않지만 네. 보통 게임 시장 7월 되면 신작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방학 시즌. 아, 시즌. 실내에 있을 때. 예, 그리고 네. 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90% 이상이 이제 모바일 핸드폰 게임이에요. 예. 요즘에 어머니들이 집에서 애들 컴퓨터 뭐 게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애들 핸드폰 다 가지고 온다고. 예. 그래서 게임들 신작들이 많이 나오면 애들이 호기심에 이게 뭐 트래픽으로 시킨 말하면 다 한번 게임 어플 받아보고 해볼 거란 말입니다. 네. 근데 게임이 넷마블이 잘 못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또 애들 취향에 좀 잘 맞기 때문에 성인보다는 오히려 청소년이라든지 이쪽에 잘 맞을 거로 예상되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이 P2E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P2E가 위메이드가 근데 됐을 때 그게 주주들에게 과연 이렇게 줄까? 그거는 사실 의문스러운 보장이 없어요. 어차피 주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거는 회사의 원칙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네.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왜 이렇게 많이 못 주는 이유가 뭐냐면 딱 정해져 있는 퍼센트지가 미국과 달라요. 그래서 뭐 20% 내에서 예컨대 이렇게 주가에 이제 분할해서 그걸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과 뭐 좋은 조건이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사실 게임 시장이 좋지는 않은데 요즘 계속 일주일째 계속 반등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점에 사실 난 좀 좋게 좀 봐주고 있고요. 근데 넷마블은 오늘 사실 장중에 마이너스 3%예요. 어차피 살 것 같으면 오를 예. 것 같으면 네. 오히려 눌림목일 때 조금 떨어져서 사이 났지 오르는 상태에서 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저 오히려 적기다. 예, 오히려 적기다. 마이너스 3%. 지금 장중 마이너스 3%거든요. 3.11%입니다. 예. 3.11% 마이너스니까 오히려 살려면 플러스 할 때보다는 마이너스 사는 게 오히려 이득이다. 그죠 시차익이 네. 이득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예. 둘 중에 하나 골라서 그냥 골란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실 둘 다 베스트 타이밍은 아닐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 두 종목 중에 상대적으로 무엇이 더 나은가라는 측면에서 서로 의견이 좀 엇갈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의 선택도 한번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이번에도 승부가 좀 아슬아슬하게 났는데요. 네. 시청자의 선택은 넷마블로 결정이 됐습니다. 넷마블이 54% 득표하면서 4강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위메이드 관련해서 김영호 네. 전문가님 전략 세워주시죠. 뭐 위메이드 다 수익 실현하고 나오셨나 봅니다. 위메이드는 그랬을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위메이드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위메이드 맥스라든지 탄력성 좋은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네.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거래량 터졌을 때 5%에서 10% 정도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메이드를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지금 게임 플레이 방식적인 부분인데 이제 과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과금을 더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추가가 된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가 된다면 하반기 때는 실적을 좀 더 개선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실적 네. 개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 강화가 가장 큰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네, 목표가 한번 잡아주시죠. 네, 위메이드 목표가는 저번에 제가 잡아드렸던 목표가 95,000원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안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는 95,000원까지 다시 한번 제시해 주셨습니다. 올라가는 종목 넷마블이 되겠습니다. 3라운드 확인해 보시죠. 자,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LCD와 OLED 끼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대 2차전지 배터리로 워낙 유명한 삼성 SDI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자, 거대한 이름들을 끼고 있는 두 종목 간의 대결인데 더 좋은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의 선택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한번 전문가 의견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이 네.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죠? 사실 둘 중에서 오늘 호재인 거는 뭐냐 LG 디스플레이예요. 네. 근데 LG 디스플레이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우리 말하는 액정 LCD를 네. 안 한다고 하니까 그만 그만 생산 종료한다니까 한 건데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2만 원 넘기가 힘들어요. 진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고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면 예. 공감하는 이게 조건이라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그게 지금 이 조건이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칠 거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도 삼성 SDI는 오늘 너무너무 안 좋은 악재가 두 개가 빵빵 터졌어요. 네. 시티그룹에서 나온 컨센서스부터 시작해서 48만 원까지 때려버렸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중국보다도 너네들은 너무 더디다. 맞아요. 예. 그게 어찌 보면 폄하 발언. 예. 네. 그래서 다시 바이든 다시 오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소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낮은 성장세. 그러니까 예. 그걸 보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일단 그쪽에 있는 과학 기술자는 아니지만 삼성 SDI에게 한 표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최악이다. 예. 예. 저점이다. 알겠습니다. 김영호 네. 전문가께서는요? 네, 저도 삼성 SDI 쪽을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그런가요?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런데 그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뭐 최인호 전문가께서 2만 원 요거 부담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네네. 이제 그 LCD보다 이제 OLED 쪽으로 시장이 확대가 될 것이고 네네. 게다가 얼마 전에 실적 쇼크 터지고 나서 맞습니다. 신저가 터지고 내려왔다가 다시 좀 올라오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는 좀 새롭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LG 디스플레이? 일단 디스플레이 쪽, 특히 LG 디스플레이 쪽을 보면은 지금 예. 중국 코로나 봉쇄와 관련해서 굉장히 또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중국에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급을 맞추기 힘든 그런 요소들이 있었고 반대로 또 중국이 코로나가 봉쇄가 풀리게 되면 또 공장들이 가동되는데 그 경쟁자들이 또 중국에 많이 있단 말이죠. 중국 네. 기업들이. 그럼 중국 기업들이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해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쪽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OLED 같은 경우에 기대감은 전 유효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OLED TV 판매량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는 다시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예. 저는 어쨌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성장세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삼성 SDI가 다른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나 배터리 업체들에 비해서 성장성이 좀 강하지 않은 거는 사실이나 이제 앞으로 있을 스텔란티스와의 그런 합작 법인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이제 2차 전지 내에서 수직 계열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통용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LFP 배터리까지 생산을 해낸다면 결국에 성장성은 나올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스텔란티스와의 그런 합작 법인이 이제 트리거가 될 거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삼성 SDI 관련해서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조금씩 치고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그냥 들려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좀 들려왔던 것 같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반도체는 근접하기 힘들고 이게 진입하기 힘든 구간이에요. 반도체란 자체는요. 그 어떤 나라가 왜냐 기술이라든지 모든 게
테크놀로지 자체가 워낙 이게 정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공고하게 쌓여 있고. 근데 이 말씀드린 2차 전지는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돈만 있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들어가 진입 가능하다고. 오.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이유는 언제든지 예. 써봤다가 어떤 종목이나 어떤 회사의 기능이 좋거나 하면 바로 투입이 가능해요. 뭐 현대 뭐 모비스라든지 다 준비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단지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이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이게 반도체도 그렇지만 2차 전지 흐름도 이 상당히 많이 이제 낙폭 구간도 많이 생길 것 같고 하지만 예. 이게 빅 세계 회사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소재적인 양극재,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회사에 수출할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VIP 노선 자체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히려 차라리 이런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이 배터리 전체를 보지 마시고 네.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라든지 동판이나 뭐 동판 그쪽으로 해서 전해액이라든지 이쪽으로 세분화돼서 오히려 다각적으로 나가는 게 더 요즘 수출 노선이 있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데 상당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삼성 SDI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일단은 4강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지도 확인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시청자의 선택도 역시나 쏠립니다. 삼성 SDI로 가는데요. 70% 투표를 하면서 삼성 SDI 확실하게 4강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호재 소식을 안고 온 LG 디스플레이도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최인호 전문가님이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차트 한번 보시면요. LG 디스플레이는 확인해 보시죠. 네, 차트. 한번 보시면 정말 옛날 거부터 시작해 쭉 한번 좀 보게 되면 더 멀리서 볼까요? 멀리서 한번 볼까요? 저 멀리서 보면 어우. 상당히 좀 흘러가지고 상당히 좀 힘든 그 어찌 보면 어렵네요. 구간에 예. 참 이렇게 산도 많고 탈도 많던 종목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큰 힘을 좀 줄 일이 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이달 안에 이제 생산을 종료하게 되면 그의 힘을 해서 OLED부터 시작해서 이쪽 분야가 더 활성화되면 이제 또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19,000원 먼저 목표가를 한번 보시고요. 19,000원이 넘어서면 진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만 원 네, 아까 말씀하셨던. 네, 맞습니다. 네. 네. 19,000원 한번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우선은 19,000원까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 SDI 올리겠습니다. 4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시죠. 자, 8강의 4라운드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로 가볼 텐데 만도 대 현대모비스 워낙에 뭐 대표적인 종목들 간의 대결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승자가 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골라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김영호 전문가님이 먼저 골라주세요. 저는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예, 현대모비스입니다. 아, 두 분의 의견 좀 모아주셨습니다. 아니, 현대모비스가 사실 어제 쉬기 전에 정말 잘 갔거든요. 급등하고 나오고 나서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당장 오늘은 지금 만도가 좀 잘 갑니다. 그러네요. 오늘 움직임을 주목할 만한 건 아니라는 건가요? 오늘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 네. 오늘 자율주행 섹터가 장 초반에 좀 많이 갔었는데 저는 만도도 물론 이제 실적 뭐 미국이라든지 인도, 중국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적들이 굉장히 눈여겨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실적이 지금 생각보다 잘 나온 측면에서 지금 다시 좀 전환이 될 거다. 좀 아래로 전환이 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현대나 기아에서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낼 때 대부분의 그 부품들을 납품을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은 뭐냐 자동차가 하반기에 다시 공급망이 회복되면서 좀 주도 섹터로 올라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모비스가 지금 부품에 대한 납품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특히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을 시도를 하면서 이 현대기아차의 전반적인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충분히 주가의 하락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지금 바닥을 지지고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왔고 지난 거래일 때 바로 그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 수직 계열화 밸류체인 안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현대모비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부족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급망 문제는 지금 중국도 코로나 봉쇄가 점차 풀리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충분히 이 현대모비스도 수요를 계속해서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발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이 두 종목 간의 선택이 좀 기울어진 이유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미국의 생산 공장을 만드는 기대감에 관련 부품주들이 상승했어요. 기대감에 매출이 무더기 오른다는. 급등했죠. 그렇죠. 자, 이거는 또 방식이 달라요.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악재로 인해서 지금 판가를 갖다가 만도가 그거를 갖다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 뭐 현대모비스가 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냐의 부분이에요. 그럼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고객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금액을 고수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만도는 수익선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 계속 나가는 방향이 LG 이노텍하고 동일한 방향이에요. 라이더하고 그 다음에 레이더하랑 그 다음에 자율주행 예. 그쪽에 정의선 그 회장님께서 그 네 발 달린 그 강아지 그 1억짜리지 않습니까? 그게 라이더와 레이더 다 같이 포함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현대 모비스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사실은 살아있는 핵이 거기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흐름이 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저는 사실은 이 종목은 2, 3년 안에 크게 보아야 될 종목이에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진짜 현대차는 안 보더라도 현대모비스만큼은 방향에 따라서 현대가 바뀐다고 봐야지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자율주행. 네. 그렇죠. 그다음에 테슬라와 맞붙어야 되니까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네 발 달린 자율 보조하는 거. 그래서 TV도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1억이라더라고. 네. 그 딱 금액이 1억이래요. 그 강아지 한 마리가. 굉장하네요, 정말. 1억이요. 1억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비싼데 그런 게 이제 양산화가 되면 뭐 1,000만이 되고 500만이 되도 뭐 되겠죠. 예, 그런 부분도 계산을 했기 때문에 미래 산업이라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부품을 뭐 생산하고 납품해서 그걸 우리가 가서 이렇게 사는 곳이 아니라고 그냥 크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하는 일도 원래 크니까. 그래서 그 점을 계산해서 제가 만도보다는 한 표를 더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대차를 안 봐도 현대모비스를 봐야 된다라는 말까지 해주실 정도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이네요. 네. 자, 두 분의 의견을 일단 현대모비스로 모아줬습니다. 이 종목이 사각으로 올라갈 텐데 여러분의 선택까지도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역시 승자가 됐네요. 67% 득표했습니다. 네, 만도 이 자동차 관련주에서 만도도 밀리지는 않는 종목이잖아요. 김영우 전문가님이 가격 네. 전략 세워주세요. 일단 목표가는 61,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네. 만도도 절대로 밀리는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객들이 계속 다변화되면서 지금 인도부터 시작해서 미국, 중국에서 계속해서 꾸준한 수요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도는 61,000원까지 보시길 바라겠고요. 뭐 한 가지 또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리면 만도도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전환을 시킬 때는 결국엔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환을 합니다. 자, 저러한 구간들 뭐 만도의 그런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종목 만도 61,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현대모비스 올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4강으로 나아가 보시죠. 자, 4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두 종목이 상당히 다르게 나와 있는데 그러네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반산과 우주항공이라는 키워드 갖고 있고요. 넷마블은 게임주입니다. 이 두 종목 간의 승자 지금부터 알아보죠. 네. 자, 그럼 바로 여쭤볼 텐데 사실 저는 누가 이길지 알 것 같습니다. 느낌이 오거든요. 저도요. 자, 최인호 전문가님 둘 중에 선택 어떻게 예, 보시죠?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고요. 자, 김영우 전문가님. 네. 제가 예. 코웨이 침대 렌탈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혹시 저는 그 삼국지만데 그 회사 이름 말하는 줄 알았어요. 아까. 그렇습니까? 네. 침대 렌탈을 받고 있고, 예. 3개월마다 그 케어를 또 받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반전을 또 이렇게 주시네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제 예상대로 좀 흘러왔습니다. 오늘 뭐 방산 네. 얘기 나온 것부터 해서 이 종목이 상당히 강자로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 넷마블은 좀 아쉽게 됐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 게임주 전체적으로 지금 베스트 타이밍은 좀 아니라는 의견이신 거죠? 이거? 왜냐면 제가 게임은 단순히 그냥 게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NFT라든지 네. 뭐 블록체인까지 다 연동성을 해서 그 기대감과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예. 뭐 이렇게 법적인 좀 제재가 완화가 된다든지 일단 인정을 그 뭐가 받았을 나와야. 때 그게 이제 포텐이 터지는 거죠. 상승할 수 있는 뭔가 기대감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권 같은 경우 지금 들어선 정권에서는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검토를 해봐요, 검토.
한번 그렇죠. 쫙 해서 이게 실익과 나쁜 걸 다 검토해서 나쁘면 안 하고 좋은 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것도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 완화 움직임 규제, 워낙 빠르게 왜냐면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스타일 자체가 또 프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풀어주시고. 많이 풀어주신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할 거라 예상되면 예. 이 게임주는 그때 한번 보더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냥 관심만 가지시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이 선택하신 이유, 아까 그게 전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전부는 아니죠. 예. 네, 물론 뭐 넷마블이 뭐 이제 코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넷마블이 이제 엮여 있는 이제 빅히트와 관련해서 또 이제 방시혁 의장과도 그런 친인척 관계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지금 주가 관리를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심지어 이제 임직원 같은 경우도 지금 반대 청산 당해가지고 어허. 지금 매각이 됐거든요. 예. 자사주가 매각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는 구간을 좀 기다려야 된다. 기회를 기다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 반면에 이제 하나에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방산 쪽이 지금 계속해서 기대감이 물씬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네. K방산에 대한 그런 호조 소식들이 저는 하반기에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국방력 강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K방산만큼 가성비가 좋은 또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이집트에 또 2조 원대 수출을 했고 그리고 하반기에 제일 기대되는 건 결국 레드백입니다.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가 이 수주가 완료가 된다면 또 몇 조 원대의 수출을 이어질 것이고 거기에 이어서 연쇄 작용으로 계속해서 계약을 따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저는 발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주항공 쪽에서도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또 누리호에 많은 또 역할을 했는데 거기 이제 뭐 한국 항공우주라든지 그런 예. 종목들도 있겠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세트레가이 지분까지 인수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또 주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러스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 자리가 오면은 네. 매수를 하셨다가 15일 전에 한번 매도를 해서 좋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타이밍을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누리호 2차 발사 전에 수익 실현하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두 분의 의견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겹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까지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은 압도적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88%를 가져갔습니다. 네, 그러면 넷마블 관련해서 최인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게임주들이 요즘 한번 또 좀 치나 싶었더만 힘이 아직까지 그냥 개별 장세입니다. 개별 장세.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슈만 있으면 오는데 넷마블 지금 추세가 좀 전환됐다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바닥점에서 그건 그래서 긍정적이네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또 21일평을 또 눌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찌 보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나는 괜찮다고 봐지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게임 쪽에 관심 있다든지 자녀분들께서 게임을 좋아한다면 요 종목은 작게 그냥 진입하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기간은 중장기라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격은요? 예, 가격은 제일 중요한 9만 거. 9만 천 원까지 크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9만 천 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고 넷마블 91,000원까지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2라운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사각의 2라운드입니다. 이번 대결은요, 2차전지 배터리 담당하고 있는 삼성 SDI 대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주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종목, 둘 다 묵직한 종목인데 어떤 종목으로 가야 될지 결정을 내려보겠습니다. 최일호 전문가님, 삼성 SDI입니다. 삼성 삼성 SDI. SDI. 망설임 전혀 없이 말씀해 네. 주셨고요. 김영우 전문가께서는요.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굉장히 자신감 있게 다른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최일호 전문가님 삼성 SDI로 가주신 이유는요? 자, 일단은 뭐 중국에서 기술적이든 뭐 여러 가지에서 일단 우리보다 좀 약간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단은 좀 약간 이렇게 가이던스들이 약간 좀 흔들림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네. 저는 이게 삼성 SDI의 특징이 뭐냐면 꼭 굳이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쓰고 있는 생활에서 필요한 고밀도의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 부분, 소형 2차 전지 부분이 워낙 지금 강하게 지금 상승 중이에요. 지금 옛날에는 다 아이폰에서 아이팟을 많이 사용하지만 지금 삼성 버즈를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들어가는 배터리 2차 전지부터 시작해 모든 것들을 다 맞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고난도 기술이라든지 뭐 고급 테크닉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삼성 SDI가 더 높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대형 차들, 고급 차들 수주를 보면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를 많이 선호하는데 워낙 단가라든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싸다 보니 약간 엔솔이라든지 파우치형으로 좀 많이 전환되고 있는 거는 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좀 이렇게 고급 자동차, 그러니까 이 삼성이 추구하는 거는 저가 차, 핸드폰도 마찬가지지만 저가보다는 좀 이렇게 프리미엄급으로 많이 좀 성장성을 좀 많이 하는 그 부분에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계산했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쭉 한 길로 가다 보면 오히려 더 크게 다 발전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지만 네. 고객 수의 눈높이를 맞추다 보면 오히려 가야 될 길을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이란 건. 근데 지금 삼성 SDI는 지금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현대모비스요. 네, 뭐 삼성 SDI는 아까 이제 분명히 스틸란티스 합작 법인을 통해서 네. 이제 주가 트리거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악재들이 조금 잔재를 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시티그룹에서 나온 목표 주가가 지금 주가보다 낮더라고요. 네, 그건 48만 원. 네, 48만 원 좀 심하지 네, 저 않나요? 한 대 지어받고 싶은데 외국계 기업들 그렇게 해놓고 아래에서 매집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주가 떨어뜨려서 이제 보고서 작성하고 아래에서 매집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신뢰를 할 수가 없다고 보고 예, 있고. 개인적인 관점으로.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이 CATL에서 이제 BMW의 그런 2차 전지를 가져갔다는 그런 소식도 어떻게 보면 경쟁자로서 좀 그러네요. 악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앞으로 성장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잡을 때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차라리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하락 추세 이후에 지금 거래량 터트리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저는 이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하반기 때는 결국 이제 전기차에 대한 그런 현대차, 기아차의 전기차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지금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그냥 전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현대모비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수요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 그 현대차, 기아차에 동반할 수 있는 특히 하반기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동차 섹터들의 그런 움직임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이 현대모비스의 그런 전환, 상승 추세의 전환점이 지금이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 엇갈렸습니다. 그러면요, 결승으로 진출할 종목은 여러분의 선택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자, 시청자의 선택은 현대모비스로 갔습니다. 55% 득표하면서 현대모비스가 4강으로 결승으로 진출을 네. 확정 지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겹악재를 갖고 나타난 종목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삼성 SDI 최인호 전문가님 네.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2차 전지는요, 지금 일단은 계속 흐름은 계속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가 이게 고착될 때까지 시간이 좀 장기간 걸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워낙 아직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좀 장기간 미래 산업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고, 저는 삼성 SDI는 1년 전에는 60만 원은 분명히 넘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60만 원에서 63만 원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뭐 한 두 달 전에도 한번 쭉 빠졌다가 다시 힘겹게 올라왔지만 다시 제자리를 잡는다 싶더만 다시 또 약간 좀 하방으로 지금 쏠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국내에서 또 어떤 또 호재가와 호재 또는 아니면 또 미국의 또 아니면 독일의 또 완성차들과 또 협약이 있으면 분명히 또 상승세는 분명히 일어날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좀 3사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단기간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목표가는 6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현대모비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결승전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의 대결입니다. 한화 대 현대 대결인가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 현대 모비스의 대결. 지금부터 결승전 치러보도록 하죠. 네, 그럼 김영호 전문가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모비스 어딜까요?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좀 어려운 고민이 아닐까 싶기도 했는데 빨리 골라주셨어요. 네네.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헷갈리나요? 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의 의견 먼저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현대모비스는 완성차, 현대차나 기아차와 달리 일단은 마진은 그다지 작습니다. 예. 왜냐면 어차피 뭐 부품 협력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물리적인 부분에서 관련된 이제 생산력 감소 때문에 이제 그런 마진도 생기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모비스가 부품 회사라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크게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차 네. 전지도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갈 코스도 밟고 있고 그다음에 예. 로봇 관련주들 그런 관련주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레이더 관련주 그러니까 자율주의 이 모든 이 지금 현 시점에서 꼭 나가는 방향에 잘 맞는 업종이에요. 그렇다 보면 이제 매출액이 있으면 당연히 영업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아직 미약할 겁니다. 이 회사의 사이즈를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감안하시면서 좀 크게 보시면 오늘 주가도 전체적으로 좀 약간 하방이에요. 저는 많이 떨어졌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이 수익 구간을 시간만 잡으면 충분히 저 위에 전고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장기적인 투자, 그러니까 많은 투자 수익을 원하신다면 안전성을 뒷받침된 그러니까 시총이 높은 이런 종목들에 좀 약간 저점에서 들어가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완전 떨어져 있지만 언젠간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진입 구간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아, 네. 저점 매수 기회다. 아, 그러면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요? 네, 저는 두 종목 다 우승을 시키고 싶은 네. 마음이 있는데요. 그래서 좋죠. 네, 현대모비스는 지금부터 전 잡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그런 이벤트 아, 이벤트 워낙에 강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 전쟁 중이라는 그런 상황들이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이제 다시 한 번에 그런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또 갱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은 지금 거의 3거래일 거의 연속 상승인데 네. 지금 조정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이 만약에 온다면 지금 조금 조정이 왔을 때 이걸 잡아서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이벤트를 이용해서 스케줄 매매를 해야 된다. 네. 결국에는 이 누리호 발사라는 이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이따가 목표가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네네. 하겠고요. 어쨌든 이 지금 시장에서 이벤트 매매는 꼭 필수적으로 포트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골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승전 대결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게 됐는데 그러면 오늘의 미인주 우승자는 여러분의 선택에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장 이상희 월드컵 시청자의 선택은요. 이번에 아슬아슬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4% 득표하면서 가져갔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자부터 발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우주로 날아오르는 종목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또 다가오는 이벤트까지 갖고 있는 이 종목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장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김영호 전문가님 그 가격 전략 지금 공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55,000원 네. 아래서부터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전 단기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한번 단기적으로는 15일 전에 15일 전날에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수익 실하고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결국 최종 목표가는 전 7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대모비스 최인호 전문가님 네. 지금 채워주세요. 현대모비스도 오늘 주가가 지금 1.3%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빠지고 있어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입하시는 구간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저점이라고 저는 진짜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점에 있어도 전고점까지도 시간만 걸린다 뿐이지 충분히 갈 수 있고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워낙 광활합니다. 그리고 현실성이 있는 사업이고 지금 주도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 섹터와 테마 자체가 좀 이렇게 뭐가 아우러진다면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도 수익선을 많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목표가는 22만 5천 원, 22만 5천 원까지 먼저 1차 목표가를 잡으시고요. 네. 1차 목표 잡으시고 그때 다시 한번 더 흐름을 보셔서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저는 종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7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22만 5천 원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그 최고의 미인주는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최인호 전문가님, 공개 방송 있으시죠? 예, 믿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에너지 관련주 상승은 언제까지 갈 건가? 과연? 요즘에 가장 핫한 네, 이슈죠? 핫하잖아요. 예. 그래서 또 정유주라든지 이쪽에 또 관심 많으신 분들, 저는 항상 또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언제까지 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신 포인트입니다. 에너지 관련주의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지 오늘 오후 5시에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